네, 안녕하세요. 텐트플레이 권혜연입니다. 네, 지금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번 세션은 제목이 매우 강렬한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주시는 질문들이 그래서 파이어베이스와 뭐가 다르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이번 시간에는 텐트플레이와 파이어베이스를 전격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게임 애널리틱스 툴들은 매우 다양하죠. 그 중에서 국내 게임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아마 파이어베이스일 텐데요. 그러니까 파이어베이스에는 이렇게 앱 개발을 위한 서버, 품질 향상을 위한 테스트, 그리고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애널리틱스와 메시징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텐투플레이는 서버와 앱 품질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서버는 앞서 소개해주신 디크스 사용하셔도 좋고, 근데 이제 텐투플레이는 죄송합니다. 파이어베이스는 이 세 가지 기능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서 편리한 장점이 있지만 텐투플레이가 이러한 장점들을 모두 무마할 만큼 엄청나게 강력한 라이브옵스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서 오늘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크게 이제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대시보드, 두 번째는 메시징과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SDK 설치 기능입니다. 대시보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왼쪽은 파이어베이스이고 오른쪽은 저희 텐트플레이 대시보드 화면인데요. 대시보드를 통해서 분석 결과를 받아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내 게임의 현황을 잘 파악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죠. 뭘 개선하면 좋을지, 밸런스는 어떤지, 또 어떤 유저를 주로 타겟팅하면은 비즈니스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시보드를 많이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이 사용하는 이제 주요 지표가 있는데요. 그 주요 지표로는 유저 수, 전환, 수익, 그리고 잔존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지표에 대해서 파이어베이스와 텐투플레이가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저 수는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죠. 유저 수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고 유저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지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지 또는 내가 특정 시점에 캠페인을 진행했을 때 그 캠페인 전후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파이어베이스도 이렇게 일자별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유저를 유형별로 나누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저 유형을 선택하는 탭이 왼쪽 상단에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유저 유형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벤트를 보유한 유저들을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를 미리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이템을 받지만 이제 구매하지 않은 유저를 가려내려면 이렇게 해당 컨텐츠를 선택했다 하지만 구매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이벤트들을 사전에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벤트들은 이제 사전에 SDK를 설치하실 때 이런 미리 내 게임의 이벤트들을 삽입해 놓아야 합니다. 텐투플레이도 이런 전체 유저의 흐름을 살필 수 있는데요. 일자별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일자별 방문자 중에서 신규 유저는 얼마나 되는지 또 재방문 유저는 얼마나 되는지 나눠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형별로 유저를 나타내주기도 하는데요. 이제 앞서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전에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텐투플레이 같은 경우는 유형을 미리 나눠서 보여드립니다. 예를 들어 내 게임에서 빨리 성장하는 유저들이 있는지 또는 캐릭터를 수집하는 걸 좋아하는 유저들 또는 PVP를 플레이하는 유저들 이런 식으로 유저 유형별로 나눠서 각 유형별로 유저가 얼마나 있는지 이 유저들 중에서 신규 유저는 얼마나 되고 재방문 유저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텐트플레이랑 파이어베이스 모두 일자별 전체 유저 수에 대한 현황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고요.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유저를 분류하기 위해서 사전에 거기에 맞는 이벤트를 심어야 되고요. 텐트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유저 유형을 자동으로 분류해드리고 또 신규 유저와 재방문 유저로 나누어서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보는 지표가 전환인데요. 전환은 내 게임에 접속한 유저들 중에 특정 이벤트를 수행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때 특정 이벤트라 함은 목표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구매를 하는 유저 또는 광고를 본 유저 또는 내가 생각하는 특정 스테이지에 도달한 유저와 같은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으시면 그거를 도달한 유저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파이어베이스에서는 이제 특정 목표와 전환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렇게 일자별로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특정 목표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들을 이제 사전에 SDK 이벤트로 다 설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레벨 5에 달성한 사람을 보고 싶다, 또 레벨 10에 달성한 사람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각각에 대해서 각각 시점에 맞는 이벤트를 다 심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반면 텐트플레이는 이제 파이어베이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전환의 흐름을 보여드리기는 하는데요. 대신 이제 전환에 대한 이벤트를 일일이 다 기록할 필요 없이 이제 직접 저희 콘솔에서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환을 가입 후 5번째 스테이지 5번을 내가 목표로 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가입 당일 목표 스테이지에서 내가 원하는 스테이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 특정 플레이 횟수 이상을 예를 들어 10번 이상 플레이하는 유저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입 당일 목표 플레이 횟수를 10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이어베이스랑 텐트플레이 둘 다 전환 개수와 이제 트렌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목표 설정을 위해서 사전에 이벤트를 먼저 이제 심어 놓아야 되는 반면 텐트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추가 이벤트 설정 없이 설정 페이지에서 바로 세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수익인데요. 수익으로는 크게 광고 수익과 인앱 구매가 있고요. 이제 인앱 구매 같은 경우에는 ARPU 또는 ARPU라고 하죠. 유저 1인당 평균 결제 금액에 대한 지표. 예를 들어 내가 이번 달에 이 게임을 통해서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총 유저가 1000명이다. 이럴 경우에는 유저 1인당 평균 결제 금액은 500만 원 나누기 1000이니까 5,000원인가요? 5,000원이고요. ARPPU 같은 경우는 결제 유저 1인당 평균 결제 금액이기 때문에 그 1000명이 모두 다 결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예를 들어 이제 100명만 결제했다라고 한다면 ARPPU는 500만 원 나누기 100명인 5만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파이어베이스에서도 앱으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수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ARPU와 ARPPU 이렇게 지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텐트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인앱 구매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또 광고 시청 수는 얼마나 되는지 일자별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렇구나 알 수 있지만 왜 그렇게 발생하는지 파악을 해서 내 게임에 개선하거나 아니면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텐트플레이는 언제 어디서 구매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유저들이 가입 후 며칠 후에 구매를 했는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어떤 스테이지에서 구매를 많이 했는지 또는 어떤 레벨에서 많이 구매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품을 많이 구매했는지도 유저 페르소나별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유저 페르소나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성향과 유저 성향과 같은 단어입니다. 어쨌거나 예를 들어 이제 전체적으로는 여기 샘플 데이터를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코인 패키지 2번을 많이 구매를 했는데요. 빨리 성장하는 폭풍 성장에 해당하는 유저들은 코인 패키지 1번을 더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향후 이런 비슷한 성향을 가진 유저들에게 아이템을 추천하려면 해당 상품을 제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유저 유형 중에서 구매력이 좋은 세그먼트는 누구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베이스와 텐트플레이 둘 다 모두 수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어디서 구매가 일어났는지, 무엇을 왜 구매하는지, 또 구매력이 좋은 세그먼트는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표의 마지막으로 잔존도 매우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가입자 중에 재방문한 유저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일에 예를 들어 1월 1일에 100명이 가입했는데 그 가입자 100명 중에서 그 다음 날에 50명이 다시 재방문을 했다. 그러면 데이원 리텐션은 5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파이어베이스에서도 이렇게 쭉 사람들이 날짜가 지나면서 얼마나 많이 잔존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텐트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사람들이 잔존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건 그래 이렇게 잔존하는구나 만 보는 게 아니라 왜 이탈하는지 그리고 그러면 이탈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를 알고 그거를 내 게임에 적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텐트플레이는 유저들이 어디서 이탈하는지 이탈하는 스테이지와 그리고 이탈하는 레벨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또 예를 들면 왜 이탈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캐릭터 수집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전체에 비해 왼쪽 아래 예시에서 전체적으로 좀 잔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캐릭터 수집가들이 만족할 만한 컨텐츠가 있기 때문이고요.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공략을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전체보다 훨씬 이탈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족할 만한 컨텐츠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성향별로 분류를 해서 이탈률을 비교를 하면 내 게임에서 어떤 요소 때문에 유저들이 이탈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탈률이 높은 또는 잔존율이 높은 세그먼트는 누구인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파이어베이스와 텐트플레이 둘 다 모두 잔존율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텐트플레이의 가장 큰 장점은 어디서 이탈하는지, 왜 이탈하는지, 이탈률이 높은 또는 잔존율이 높은 세그먼트는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두 차이점이 일어나는 이유는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는 커스텀 기능이 있기 때문이고 텐트플레이 같은 경우는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없기 때문인데요.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있다는 것은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왜 이탈하는지를 보고 싶으면 빅쿼리로 다 데이터를 업로드 하셔서 데이터 스튜디오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맞춤형 보고서를 만드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려면 데이터 분석 인력이 필요하시겠죠. 텐트플레이는 반면 게임 분석을 위해서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모두 다 사전에 다 정의가 되어 있고요. 별도의 커스터마이징 기능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원하는 기능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유저를 보고 싶은데 이런 대시보드를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 텐트플레이 디스코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러이러한 보고서를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러한 피드백들을 반영해서 추가 제품 업데이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메시징과 세그멘테이션 기능인데요. 이렇게 맞춤형 메시지를 유저들에게 전송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매출이나 어떤 잔존율,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많이 보내고 있죠. 그래서 파이어베이스에서는 이렇게 사전에 내가 원하는 유저들에게 맞춤형 메시지를 설정해서 캠페인을 보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특정 대상에게 특정 기간 동안 보낼 이벤트를 설정을 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보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벤트를 다 정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이벤트를 사전에 잘 다 심어 놓으시면 매우 편리한 기능이긴 하죠.
반면 텐투플레이는 유니티에서 내 게임에 맞게 쪽지 템플릿 디자인만 수정해 놓으면 잠재 고객 설정하는 것부터 이 사람을 위한 맞춤형 아이템 전략 추천까지 모두 자동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파이어베이스는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있다는 점, 텐투플레이는 이걸 모두 자동화해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아무래도 커스터마이징 하는데 이제 시간이 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텐투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내가 원하는 유저, 내가 보내고 싶은 유저에게 보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해당 페르소나를 가진 유저가 내 게임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퍼즐 게임, 그러니까 단어를 맞추는 퍼즐 게임인데 여기에 캐릭터 수집가가 없는 건 되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 특정 페르소나가 없는 이 페르소나를 가진 유저가 내 게임이 없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텐투플레이가 해당 유저를 식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텐투플레이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향후 업데이트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텐투플레이가 유저들을 분류할 수 있는 사전에 정의된 페르소나 유저 성향은 28가지 정도가 있고요. 지금 예시는 한 8가지 정도 보여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 SDK 설치입니다. 파이어베이스는 태생이 앱 분석을 위한 툴이다 보니까 앱 분석 중심의 데이터 수집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또는 서버 기능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텐투플레이는 시작부터가 게임 분석에 특화된 데이터 수집이기 때문에 게임 로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사전 정의된 메소드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내가 필요한 거는 모두 커스텀 이벤트로 만들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텐투플레이 같은 경우는 내 게임의 모든 행동 패턴들을 다 기록할 수 있도록 이벤트들이 모두 사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커스텀 이벤트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는 로깅 설계 능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텐투플레이 설치를 한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앞서 뒤끝 대표님께서도 브롤스타즈 예시를 들어주셔서 저희도 브롤스타즈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예를 들어 브롤스타즈에서 내가 상점에서 이 2,500원짜리 상품을 산다, 이거에 대한 이벤트 로깅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유저가 구매했으니까 플레이어 펄처스, 그리고 이때에 재화를 습득했기 때문에 플레이어 겟 커런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캐릭터 카드를 수집했기 때문에 플레이어 겟 캐릭터라는 이벤트를 심으면 되고요. 또 게임을 플레이할 때, 그리고 플레이한 다음에 종료된 시점에서 이 사람이 플레이했기 때문에 플레이어 스테이지, 그리고 이 게임을 통해서 레벨업을 했을 경우에 플레이어 레벨업, 그리고 토큰을 받았기 때문에 플레이어 겟 아이템이라는 이벤트를 추가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텐투플레이 게임 사용자 분석 서비스 도입 지원 프로그램 2기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예시는 브롤스타즈를 위한 예시고, 지금 개발하고 계신 또는 운영 중인 게임에 대해서 텐투플레이를 적용하고 싶다면 저희 이번 2기 프로그램에 한번 지원을 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계신 또는 운영하고 계신 게임에 맞게 SDK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용 계획서 작성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원래 정가는 게임 사이즈에 따라 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하는 커스터마이징 서비스인데요. 지원을 지금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어서 SDK 설치할 때 또는 BM을 설계할 때 필요한 게임 내 엔티티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텐투플레이 권혜연이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매한 사용자 세그먼트를 알 수 있다는 말은 해당 사용자 정보, 성별, 나이 등 이런 정보들을 게임 내에서 추가로 수집을 해야 하나요? 무엇을 기준으로 세그먼트를 나누나요? 하셨어요. 네, 저희는 개인정보는 수집하고 있지 않고요. 성별이나 나이는 수집하고 있지 않고 오로지 게임 내 행동을 통해서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 유저가 뭐 로그인했다, 조인했다 뿐만이 아니라 특정 스테이지에 들어가서 커런시를 얼마나 얻고 아이템을 얼마나 사용하고 또 이 스테이지에서 이겼다, 졌다 또는 중간에 나왔다 이런 게임 행동 하나하나에 대한 패턴들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유저들 성향을 나누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 또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유저들을 나눈 다음에 거기에 맞게 네,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게임 밸런싱을 파악해서 이탈률을 낮추고자 할 때 난이도 조절이 필요한지 기획상의 수정이 필요한지를 알 수는 없나요? 아니면 하나씩 수정해가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건지요? 하셨어요. 사실 약간 좀 게임에 따라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기획상의 수정은 사실 좀 되게 큰 작업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라이브 옵스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게임을 운영하면서 이게 괜찮은지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테스트하면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바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난이도 조절을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난이도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뭐 특정 스테이지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 그러면 그 스테이지에서 뭔가 뭐 난이도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흥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제 그 스테이지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파악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뭐 난이도 조절을 해보고 또 다시 모니터링을 해보고 그게 아니면 조금 컨텐츠를 바꿔보고 또 모니터링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게임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커스텀 기능이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 추가 계획은 없으신가요? 하셨어요. 일단 SDK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의 게임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반화 작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커스텀 기능이 없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파이어베이스가 커스텀 기능을 제공하는 이유는 그 파이어베이스 자체가 게임에 특화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텐트플레이가 커스텀 기능이 없는 이유는 모든 게임을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커스텀 기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SDK를 수집할 때는 커스텀 기능이 별도로 그래서 필요 없다라고 저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혹시 저희 SDK 이벤트 리스트 중에 이런 정보를 꼭 수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있으시다면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업데이트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파이어베이스랑 텐트플레이를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텐트플레이에서 지원 안 하는 파이어베이스 기능을 같이 사용 가능한 건가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물론 둘 다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파이어베이스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 뭐 크래시 애널리틱스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사용하셔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SDK 설치에는 대략 얼마의 개발 기간이 소요되나요? 설치 후 바로 대시보드에서 현황 확인이 가능한가요? 하셨어요. SDK 설치 같은 경우는 사실 게임 크기에 따라 또 다른데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분석 도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SDK 적용 계획서를 게임에 따라 다 맞게 작성을 해드리면 그 이벤트를 보고 바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고객사 중에서는 1인 개발자이신데 한 6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는 이제 게임 사이즈마다 달라서 뭐 그보다는 좀 더 많이 걸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리고 설치 후 바로 대시보드에서 현황 확인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설치한 다음에 바로 기능 확인이 가능한 거는 디버깅용으로는 그 당일에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분석 결과는 저희가 24시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2일부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그 날에 들어오기 시작한 유저들에 대한 분석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알찬 답변이었어요. 자, 추가 질문이 올라왔어요. 실제로 게임에 적용돼서 텐트플레이로 인한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텐트플레이로 인해서
얼마나 리텐션이 높아졌는지, 인앱률이 높아졌는지 등등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네, 이렇게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게임에 적용해서 이제 여러 군데 적용하고 있지만 가장 되게 효과가 좋았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방치형 게임이었는데요. 그때 방치형 게임에 설치를 해서 리텐션이 한 88% 정도 향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앱 구매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로 많이 이제 수익을 내시는 그런 게임사들은 조금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지만 MMORPG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한 8% 정도 인앱 구매가 향상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좋은 질문과 답변이었습니다. 자, 추가 질문 있을까요? 실제로 텐드플레이가 굉장히 효과가 그만큼 있다는 얘기인데 꼭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강연 해주신 텐드플레이 권혜연 이사님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